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무아 스튜디오가 생겨나고 나서 제가 선생님께 같이 합할까요? 음, 그랬더니 선생님이 때가 되면 모이고 음, 때가 되면 흩어지게 된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혜영 선생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그 사이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서 저는 또 스님과 겹치지 않고 이혜영 선생님과 겹치지 않는 저만의 어떤 영역을 해야 서로 누가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감정이라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나누면 겹치는 게 굉장히 적고 저만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생각과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성과 감정, 감성이 있듯이 선생님은 감정이 무엇인지요? 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감정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죠. 느낌이죠. 네, 우리가 느낌. 오감을 통해서 네, 모든 정보를 네, 내보내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네. 그게 되돌아오는 게 감정이에요. 아, 판단이 되돌아오는 것 이렇게 그렇지. 했으면 되겠네요. 야,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고프더라고요. 판단이 되돌아오는 거. 그러면 판단이 없다면 감정도 없다. 없죠. 야, 그러니 이 판단과 생긴 일과 판단과 감정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네요. 그게 이제 한 줄기. 예, 그 신경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감각기관이 있고, 네네네, 그 말초적인 신경이 있고, 네, 거기서 얻은 정보를 세포를 통해 가지고 예, 센터로 옮기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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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새 물류를 생각하면 돼. 예, 그 머리에 이제 새로운 경험은 다 저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만한 머리를 갖고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네네,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사람을 철학자들이 우주와 같다고 그랬거든. 네, 그래서 난 그냥 상상력이 많으니까 우주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자꾸 경험을 쌓으면서 그쪽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태초에 우주는 뭘로 존재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예, 없는 예, 거죠. 무 상태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뇌라는 이런 조직은 있지만은 네네네네네네네. 거기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상태. 네. 담기는 거는 경험이 담기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내가 네. 작기도 하지만은 세포가 적어요. 네. 세포가 미리 생기고 네. 감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감각이 들어옴으로써 이걸 저장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세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자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을. 네네네네네. 그 이걸 어디다 다 갖다 넣어. 아, 머리라는 창고에 넣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참 영리하게 생긴 조물주가 참 영리하게 만들어준 건데 네네. 필요하면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음, 필요 없는데 창고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자, 아하.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네네네. 최초로 뭐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자꾸 이제 예, 예. 분화되고 해서 태양계가 예. 생기고 예. 저는 우주에 태양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요새 전문가들은 태양계 밖에 태양계와 비슷한 게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허. 우리 뇌와 똑같아. 아, 그렇군요. 그 빅뱅에 의해서 생기면 또 우주가 하나 생기는 거고 또 생기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주의 경계가 무한 건데 그 사람인데도 사실 무한대 그러네요. 생명이 있는 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이제 그게 있기는 있지만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전결사항이 있다. 응? 전결사항. 응. 뇌에서 전결, 판단해서 그렇지. 가기 전에 네가 알아서 그게 이제 조건반도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나한테 결제받지 말고 바로 피하라. 그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그저 올라갈 게 없어. 네네네. 급한 거는 중간에서 예. 전결해가지고 해요. 어허. 그러니까 또 연상이 돼 이런 게 되네. 임진왜란 때 네. 조선 왕조의 그 이제 군사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네, 있냐면 예, 예. 그 A, B, C 뭐 이래 있다고 합시다. 네, 네. 그러면 A가 요청한다고 B가 원군으로 갈 수가 없어.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임금의 결재가 나야 아, 옮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초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원균이 네. 이순신 장군한테 원군을 청했어요. 네, 네. 지금 왜군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당신 함대를 끌고 와서 같이 연합해서 네네네네. 치자. 이순신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때 왕명이 없이는 아, 군대를 동원할 옮길 수가 수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느냐 또 파고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어울러가지고 왕조를 엎어버려. 아, 반역. 네. 그거는 뭐 중국 고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는 전부 그 네네네네. 땅 좀 공을 세웠다고 땅 좀 주고 거기 임금 노릇하라고 네. 저러면 저끼리 또 어울러가지고 쳐돌아가지고 또 이걸 아니까 이제 네네. 결제 없이는 군대 이동을 못한다 이래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이순신이 원균한테 그걸 받고 바로 장계를 올렸어. 예. 가도 좋으냐? 네. 이게 언제 도착했겠어요? 다 지고 나서? 임금이 한성을 탈출해가지고 임진강을 건너서 개성에가 있을 때 도착했어. 아이고. 그게 또 내려오자면 지금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그걸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참 중요해요. 선생님, 이제 임진왜란 말씀까지 하시니까, 감정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전결 감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제대로 제가 받은 감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말초적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이 오거나 뭐가 왔을 때 확 반응하는 거,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런 감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결제를 받아서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앞에가 프라이머리 이모션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세컨더리 이모션처럼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까요, 감정을? 그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내 생각은 초기에는 네네. 다 중간에서 그 중간 결제를 한 거겠지. 아, 초기에는요? 어. 네. 적어도 이제 감정을 그 대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자면 이성이 작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네네. 감정이 먼저 발달하기는 하지만은 네네네. 그다음에 따라서 발달하는 게 이성이에요. 예. 사고거든. 아하. 그 경계가 이제 좀 불분명해. 네네. 일률적으로 몇 살 되면 그렇고 몇 살 되면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그 빛의 프리즘 모양으로 네. 은근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물드는 것처럼, 그렇죠. 발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동물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먹을 거 빼면 흐르렁거리잖아요. 그럼, 네. 근데 이제 하물며 그 지적인 동물인데 음, 감정이 먼저 생겼다 뿐인 거지. 네. 처음에 먼저 생길 때는 정결 상황이지 싶어. 네네. 빨리 반응을 해야 어린 돼. 애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그죠. 유아들을 봐도 그럼. 그렇고, 걔들은 머리로 생각한 감정이 아니라 그럼. 무조건 좋다, 싫다. 그럼.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렸단 말이죠. 진정성이 뭡니까? 그랬더니 애가 떼쓰는 게 진정성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때는 머릿속으로 굉장히 판단해서 나오면 이미 진정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그래서 애들은 감정을 보면 단순할 뿐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데 어른들은 그 감정을 보고도 진짜 감정인지 사회적 감정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그만큼 이성이 발달하고 판단이 복잡해지니까 나오는 감정도 그만큼 미세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혹은 억제되고 그래서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사회 적응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네. 어떤 적응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데 유익한가 예.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아, 감추어야 되는 거고 네. 또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선생님 통해서 제가 좀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헌법도 1조가 있듯이 감정 제1조, 감정이란 무엇인가? 판단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되돌아오는 그 판단은 동물적 감각처럼 이 되뇌가 이성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먼저 있고 서서히 이성이 개입하면서 복잡 다단하게 된다 하시는 헌법 제1조처럼 감정 제1조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정 헌법을 하나 만들어야 네, 지금 하나씩 이제 다음 시간 또 2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1조를 굉장히 배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깊이 알면 어렵게 얘기할 수 없다. 깊이 알면 단순하고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저는 감정이라면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렵게 표현할 재주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란 판단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딱 그 한 문장으로 감정이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어 주신 것 같아요. 2장도 기재하면서 오늘 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랑나랑의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